예, 이번 시간 그 설민석의 남북국 시대 발해사 강의를 듣고 오는 길인데요. 재밌네요. 그 신라의 오묘가 정리된 거는 9세기입니다. 801년이죠. 무열문무 제끼고 뇌물계를 하죠. 그리고 이제 빠지지 않고 신라 외인, 그러니까 일본 석시 태조대왕으로 그래서 신라는 사실 태종이 없죠. 묘가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고려 때부터 이어지니까. 해서 신라의 태종은 이제 모든 왕들의 조상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국 통일이 아니죠. 이국 통일입니다. 왜냐? 지금 보시는 자, 발해마을. 발해마을에 왔어요. 신라는 이국 통일이죠. 영토 보세요. 뭐 잠시 만주까지 올라갔다. 잠시 끝까지 있었다. 그래도 결국에 그 국경으로 확정되는 거는 대동강 이남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씨는 이제 그 한국계입니다. 한국계 한국인이고 하플로가 O2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미신 중에 하나가 그 뭐 조선 후기 때 70%가 양반이었다 아니고 70%가 양인이다. 그거는 이제 일제 때 좀 잘못 그 말이 그 된 거고. 그다음에 북쪽은 무조건 뭐 북방길 것이다라는 막연한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아니다. 발해와 신라. 발해는 한국계. 9세기 기준이에요. 발해는 한국계. 신라는 유대계. 그러니까 오늘날 그 현대 국가 기원은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고구려도 될 수 없고요. 현손도 남아있지 않아요. 고구려. 해서 당장 고려 황씨하고 고구려 고씨도 다르고요. 출신이. 해서 당시 그 9세기, 이 9세기가 중요한데, 이제 그 후기 고대 4세기에서 9세기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9세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현대의 시작이거든요. 남한여초. 이제 발해 입장에서는 이제 해만여초죠. 그러니까 당나라, 위구르, 티벳. 그리고 발해. 그리고 대신라가 있고 이제 그 야마토. 일본도 이제 그 고대 국가가 그러니까 이때가 중요하다. 자, 남북국이냐 통일신라 발해이냐. 남북국이다. 삼국이 7세기 국제전을 거치며 대신라와 발해로 재편되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신라 발해를 대등하게 여기 남북국 시대를 주장하죠. 반면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통합해 한국사의 주류를 형성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신라 삼국 통일의 의미를 강조해서 통일신라와 발해라고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제 안동김씨 입장에서는요 남북국 시대라고 주장하고, 안동김씨 관점에서, 센트릭 관점에서는 이제 경주김씨에서 통일신라라는 말을 좋아하죠. 김춘추 얘기하고. 근데 끝났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되지 않는 것이 삼국 간에도 서로 적국이었고요. 마찬가지 신라 발해도 서로 대립관계였다는 거죠. 뭔 놈의 삼국 통일이요. 그러므로 민족적 통일을 신라가 하였다는 식의 기술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조갑제 씨도 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이제 팩트.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교 믿는 것도 아니고, 개신교 믿는 유대인도 있고 그런 거죠. 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경북대 문경현 교수 말처럼요, 신라는 이국 통일을 한 거예요.
예, 백제만 먹은 거죠. 영토적으로는 대동강 이남만을 결과적으로는 차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물어봅시다. 예, 백제의 왕손이야 다큐에서도 말하지만 사료에서 끊어졌다고 나오는데 고구려 왕족은 어떻게 됐는가 말이 있을 수 있죠. 흔히 고구려 그러면 횡성고씨를 생각한대요. 이 또한 강릉김씨 마냥 헛킥이다 헛발질이다. 예, 가야 헛씨 마냥 이 거품이 되겠습니다. 모든 현대 한국 시족사는 빨라도 9세기부터다. 남한요초가 있고 또 해말요초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래 되잖아요. 만약에 발을 먼저 쳐도 예, 태씨잖아요. 대씨 또는 태씨. 대김왕이 또는 태김왕이 예, 태왕, 태왕, 대왕 해서 신라와 조선은 남한에 예. 그리고 발해와 고려는 북한에 예. 뭐 그래 되네. 뭐 그래 되나요? 어쨌든 태왕 김씨 이씨 예, 태씨 왕씨 김씨 이씨 예, 뭐 그렇게 딱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 동네는 개를 묶어놔서 다행이네. 예. 문명집이 그러니까 문명 마을입니다. 예. 개를 좀 짖지도 않고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니까. 자, 그래서 행성고씨 지명대로 행성은 강원도죠. 고구려 최후 부흥운동으로 추대된 왕 고한승을 기준으로 하는데 1824년 족보가 발견되므로 고구려 마지막 보장왕 이후에 절손된 것으로 알았다가 오잉 이랬다는데요. 근데 웃긴 게 문중 사이트 가보니까 방명록에 숨기고 싶은 게 많은 집안인가요? 라는 글에서 횡성고씨는 사이트에서 계대조차 공개도 없고 중시조가 누군지 그리고 무엇을 한 기록도 없네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한 도서관 그 어디에서도 횡성고씨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삼국사기 인물과 횡성고씨 시족 1세가 동일인인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예, 보도광이 당장 이 보도광 문제도 그 보장왕의 아들이냐 연정토 아들이냐 이 말도 있죠. 안승은 전해지지 않고요. 여기도 김주원처럼 그래 된 것 같아 보니까. 아무튼 그 유두공 발해고 서문에는 그러니까 보신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보신 그랬잖아요. 예, 귀화족은 보신이 최고예요. 몸을 챙겨야 된다. 그래서 유두공 발해고 서문에는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고 김씨가 그 남쪽에 있고 대씨가 그 북쪽에 있으니 발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부여씨 없잖아요. 고씨도 없는 것입니다. 예. 해서 그 당장 그 북한이 뭐 왕건의 고조모 묘를 뭐 발견했다 뉴스. 예, 댓글 보니까 못 믿는다. 예, 쟤들 말은 못 믿는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예, 북한을 직접 이렇게 해야 돼요. 개성도 우리가 직접 파야지. 그래서 대시만 보면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실증 사학을 하는데 거긴 자꾸 그 북한의 관점을 정해놓고 우리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예, 북한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역사를 연구하잖아요. 자기들 관점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TK에는 이제 지난번 화산이시 편도 봤지만 베트남 리 왕조 후손 외에도 발해 왕족 후손도 살고 있다는 사실. 예, 신라 김씨 왕족 후손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어요. 예, 뭐 관동 김씨 제약공파의 신학이 켈빈주의 뭐 그래도 이제 이런 루터란이 들어와 버리니까 예. 예, 현재 위치가 어디지?
대강현을 대시만 보면 되는데 그 대강현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마 후예들은 대시성을 그대로 유지했으리라 봅니다. 이거 마을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마을의 80%가 자료 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제 대시들이다.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직접 좀 만들어서라도. 한국은 민중사관이 심하죠. 그래서 뭐 왕족 잃어버리면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TK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지방에 가면은 워낙 그 민중사관이 심해서. 저도 여기 지금 처음 오는데 알고는 있었는데 온 거는 처음이고 좋네요. 해서 대시만 보면 되는데 이제 대강현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후예들은 대시성을 그대로 유지했으리라 봅니다. 그 문제는 대광현을 개경 인근에 정착시켰다는데 그곳을 본관으로 한 후손들을 찾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유독공 발해고에서는 대도수를 대광현의 아들로 연결을 하고요. 태씨족보도 이를 답습하고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양의 계모가 대집성의 딸이었음을 볼 때 당시 최대 문보를 자랑하던 우봉채 씨와 연결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발해 왕실 후의 대씨들이 고려 귀족 사회에서 나름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주 외곡천, 경북이요. 경북 상주 외곡천이었던 임하가 영순현으로 승격된 것은 발해 왕족 유민 후예들의 공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영순태씨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장군 태금치를 중심적으로 삼은 영순태씨 일족이 1592년 조일전쟁이 일어난 해 피난하면서 경북 경산 이곳 가야 땅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해는 고구려 가야 코드로 움직이는 거죠. 이 땅 이렇게. 그래서 이곳이 바로 국내 유일의 태씨 집성촌인 발해 마을입니다. 주민정 80%가 태씨라는데요. TK에 신라 왕족 안동김 씨, 구안동김 씨 제약공파죠. 그다음에 베트남 리 왕족 화산이 씨. 그 외에도 이곳 발해 왕족 태씨, 영순 태씨도 있었군요. 고려 시절 다양한 삶을 살았던 대시들이 확인되었지만 대강현을 비롯한 발해 왕실과의 연관성에 대해 밝혀주는 자료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조선 중기에 권문해가 편찬한 책에서 영순태씨에 대해 설명하면서 영순태씨 선조가 발해 왕실 성씨였음을 밝히고 있어 주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17세기 이전 족보들은 믿을 만한 데 비해서 18세기 이후에 편찬된 것들은 지나치게 세계를 소급하는 등의 왜곡이 심하죠. 그러니까 없던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박씨도 그렇고요. 권문해 당시만 해도 고의로 왜곡하지는 않던 시기입니다. 전체 인구 70%가 양반이었다는 건 뻥이죠. 양민이라고 해맞고요. 이 조선 중기 권문해가 편찬한 대동운부 군옥은 16세기 후반 영순태씨에 대한 일반적인 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성씨 관련 자료로는 매우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받고 있죠. 편찬자 자체가 영순과 이웃한 예천 출신이죠. 예천권 씨네요. 권 씨하면 안동권 씨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니까. 예천권 씨가 있는 겁니다. 김혜김 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록김 씨가 있듯이. 그냥 경주 설씨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성 경주 설씨, 위구르 설씨죠. 그러니까 김씨, 신라 김씨 케이스만 빼고는 나머지는 이게 뭐 이씨든 그러니까 박은 빼자. 귀화분이 하나도 없죠. 나머지는 그 사성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줘야 된다. 해서 그 본문에는 예천권 씨입니다. 영순태 씨가 예천권 씨와 서로 인척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내용의 신빙성이 더해지고요. 다만 태씨로 소개하죠. 대씨가 언제 태씨로 바뀌었는지 그 구체적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세종실록의 기록으로 보아서 조선 초에 대씨가 태씨로 정리된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혹자는 영순이
영순이라는 지역이 부곡이 아니었나. 예, 발해 유민들 그 사회 지위가 낮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랬을 확률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성씨는 혈연과 지연이죠. 둘을 분리해서는 존재 가치가 없고요. 고려 때 태씨들은 우봉, 영순, 예, 주로 이 두 곳을 본관지로 살아왔다는 것이 이제 분명하고요. 우봉은 황해도 있죠. 근데 이제 조선 초 당시에 되면은 이제 영순 태씨만 살아남았고요. 예, 우봉 태씨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순 태씨만 본관 지역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 대동 운부군옥에서 영순 태씨만 소개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근데 오늘날에는 협계 태씨도 있죠. 이게 언제 나타난 것일까요? 증보문헌 비고나 1930년 총독부 국세조사에서 협계 태씨는 보이지 않았는데 언제 나타난 것일까? 97년 발행한 보에는 영순 태씨 것과 동일하게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임천애 씨 케이스, 지난번 그 케이스로 보이고요. 그래서 고려 때 다양하게 유입된 발해 유민 대씨들이 각기 거주지를 본관으로 정착시키려고 노력했을 테지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신라 그 김부식 케이스라니까요. 예, 당시에 뭐 흉노 기밀죄 이렇게 당시 막 이랬는데 이 조선 초에 오면서 이게 딱 정리가 돼 버리죠. 예, 무혈한 게도 조선 초에는 없습니다. 예, 고려 때 아무리 길게 잡아도 고려 때 멸족됐다. 예, 예, 신라 중후반기 아니면은 그러니까 신라 말기, 예, 신라 말기 아니면은 고려 중기, 예, 그때 이제 멸족됐다. 예, 그때 신라 말기에서 고려 중기 이때 예, 멸족됐다고 보셔야 되고요. 해서 고려 때 다양하게 유입된 발해 유민 대씨들이 각기 거주지를 본관으로 정착시키려고 노력했을 테지만 조선 초 전국적 송씨 조사에서 보듯 이 본관지에서 뿌리 내리며 정착한 건 영순 태씨가 유일합니다. 고려시대 발해왕실 후예로 추정되는 대씨는 조선시대 들어와 대개 태씨로 기록되어 있죠. 조선 세종조를 전후해서 태씨로 불렀던 걸로 보입니다. 예, 김씨도 마찬가지죠. 컴씨도 이 조선 때 김씨로 불리지 않습니까? 예, 고려 때 그 대씨들 집단 거주지로 파악된 지역은 크게 황해도 우봉과 경상도에 있는 영순, 예, 상주죠. 영순이 상주의 한 작은 마을이에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죠. 근데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확인된 것은 이제 영순뿐이었고 우봉대씨의 경우에는 우봉채씨 최충원과 혼인을 통한 대집상의 활약으로 명문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씨 부인 최희의 후처인 대씨 부인이 최항의 집권 과정에서 피살되고 일족은 멸문의 화를 입는다. 이에 비해서 영순태씨는 유일하게 그 정치적 그 중심지에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면할 수 있었다. 해서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본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발해의 후손이 이제 영순태씨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장자는 죽고 차자가 살아남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정 이해가 안 되시면 강릉 김씨는 오늘날 끊어졌고 안동 김씨가 살아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발해의 영순태씨는 늦은 시기에 상주에 있는 경북 상주 영순현의 토성으로 성장해서 조선시대에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대시에서 태씨로 불리고 컴씨는 김씨 되고 딴 거 이제 다른 김씨들이 이제 기어 들어가고요. 하향화된다. 예, 뭐 조선 뭐 왕조 자체가 이제 벌써 남중국 이래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태인이 강하이팽에서 상하이 이래 되듯이 이제 딱 이렇게 이제 규격 이렇게 그 천리장석 쌓아지듯이 딱 이래 되면서 잘리면서 오늘 현실에서는 그 이전으로는 이제 얘기할 수 없다. 예, 현송 기준으로 예, 현송과 엮으려면은 이제 그 이전은 얘기가 될 수가 없다. 예,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영순태 씨는 조선 시대도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는 영순태 씨입니다. 조선제후 이후 한때 세력하기도 했지만 중종조에 조선 중종 때 태두남이 요직으로 진출함으로 가문을 새로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지난 편에 그 제가 말했잖아요. 임천희 씨. 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 없다가 예, 1985년 통계 인구에서 그냥 75명 아니면 457명. 75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 고종 때 이원정, 예, 세운 진사시 합격 요거 하나 딸랑 하나밖에 없어요. 이상하다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조선 때 고려 말 때 왔다며요. 중간에 뭐 있어야 된다고. 역사가 뭐 제실도 없고. 근데 여기는 이제 조선 중종 때 중간에 하나 있잖아요. 태두남. 이게 하나 이렇게 뭔가 있어줘야 된다. 아니면 의심, 예, 중간에 한 번씩 가끔가다 있어줘야 돼요. 태두남이 요직으로 진출함으로 가문을 새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우봉태 씨는 최충원 때 중앙 정치 세력으로 발돋움했지만 그 명맥을 잊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김부식 가기 절손 현상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 신라 국호 최초 사용은 기림 이사금 때지만 지증왕 때부터 확실히 쓴다고 보기에 지증왕이라 보기도 하는데요. 이후 흉노 김씨 무열계와 선비 모용씨 내물계만 신라왕 자리를 차지하죠. 근데 무열계는 사라지고 내물계만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죠. 씨족 혈족은 구분되지만 통칭해 봤을 때 우봉태 씨 멸모는 강릉인 김부식의 절손을 생각나게 하고요. 해서 조선 때는 영순태 씨와 앙동인 김방경 가게만 남게 된 거가 되겠습니다. 예, 발해도 신라처럼 그 고려 당시에는 여러 루트의 왕실 가게가 있었다. 하지만 조선으로 오면서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됐다. 예, 하나만 살아남게 된 겁니다. 예, 경순왕계야 고려 때도 안동인들이었지만 이 청음 김상원 묘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남한산성 그 보시면은 주전파 김상원, 주화파 최명길 있잖아요. 이 김상원 신안동 김씨죠. 근데 이 김상원 묘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경순왕이 적을 안동으로 옮기고, 예, 그 후손들은 대대로 안동 사람이 되었다. 그럼에도 이 무열계가 고려 중기까지 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혹자는 그 신라 멸망 이전에 이미 끊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해서 신영식 씨 주장은 제가 봤을 땐 틀린 것 같아요. 예, 좀 더 내려간 걸로 보이고요. 왜냐, 김부식이 경순왕기일 수는 없어. 예, 그래서 이제 그 번잡스러운 문제들은 이제 정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영식 씨 그 신라 통사 책 자체가 그 옛날에 나온 거거든요. 2000 몇 년이지? 예. 근데 이제 그 김상원 묘가를 이제 이 보니까 이 묘소가 이 김극회 묘소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2017년 신안동 쪽에서. 그러니까 그 제대로 묘지석 제대로 이거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대충 이래가지고 그냥 박석기 뭐 이러다가 결국에는 박근혜도 탄핵당했죠. 자, 끝으로 백두산 문제를 보고, 예, 백두산 문제를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 그 다음번에 아마 갈 것 같은데, 예, 미구르 설씨도 문의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북방개티가게, 예, 이런 형태의 문들이 지금 이 문은 여기 이 남한 지역의 문이 아니에요. 이건, 예, 강원도나 그 북방으로 가야 있는, 예, 예, 영순태신 다시 북한이 무너지면 올라가셔야겠네요. 예, 끝으로 백두산 문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그 백두산이 다시 폭발할 것이냐, 예, 백두산이 다시 폭발할 것이냐, 예, 새마을깃발이죠. 가야 지역에 온 거죠. 예, 백두산이 폭발할 것이냐, 말이 있죠. 예, 백두산이 폭발할 것이냐 말이 있는데, 천년 전 발해를 집어삼킨 백두산 이미 집어삼켰다고 하죠. 거란 침공으로. 그래서 아니, 거란 침공으로 단순히 발해가 망했다 그러면 안 된다. 예, 제 말을 약간, 예, 이것은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거란 침공으로 망했다 그러면 단순히 망했다 그러면 안 돼요. 고려도 거란을 막잖아요.
발해가 거란을 못 막겠어요. 그게 아니라 발해는 진짜 자연재해로 망한 거야. 예, 백두산 화산 폭발로 망한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그렇다고요. 정확하게 확 터졌을 때는 이미 발해가 망한 뒤지만, 예, 제 그 설명, 예, 누구나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그 전에 잦은 화산 폭발이 있었대. 그러니까 이미 그 어떻게 살아? 막 이렇게 벌써 막 민심이 막 뒤숭숭한데 거기다가 이제 거란, 그때 거란이 아싸 이때 적게다 해가지고 쳐들어와서 발해가 망했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이제 다르게 망했지만 이 발해는 진짜 자연재해 때문에 망한 거다. 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제일 크고. 예, 정체성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누가 안 해준다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돈 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자비를 모아서 본인들 문제는 본인이 풀어야죠. 본인 후속 문제는 본인이. 그래서 이 발해 왕자 대광현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이제 태씨의 북의 하플로는 오투비가, 이 오투비라고 합니다. 이 한국계네요. 한민족 폴대다 놀려다가 아니다. 예. 해말여초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디까지 가야 되지? 저기는 이제 나무에다 매놓고. 오늘도 30 끝까지 채우겠네. 예. 자, 백두산이 다시 폭발할 것인가? 근데 폭발해도 만주 북한에만 큰 데미지가 온다고는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기는 신라 고려 조선 이어올 수 있었던 거죠. 발이 거기는 이제 끊어져 버리잖아요. 중국이 차지하잖아요. 이 김정은이 무너질 것 같은데. 예, 여기는 뭐 메세손 이런 말이 없죠. 태씨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끊어질 것 같은데. 예, 여기는 있죠. 아니, 무슨 테마파크 온 것 같네, 느낌이. 예, 다행히 사람이 다니지 않아서 다행히. 이 추운 날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찍는, 오히려 잘 됐어요. 예, 조용하게. 추운데 무슨. 저 자꾸 개가 짖어가지고. 천년전 폭발은 이제 재앙일지 몰라도 지금의 폭발은, 그러니까 현재 폭발은 천년전 폭발은 이제 중국과 한반도 일대 재앙일지 몰라도, 예, 현재 폭발은 이제 세계 재앙이 될 수가 있다. 예, 간 데까지 가봅시다. 한번. 그냥 꼬리 만들지 뭘. 발의 기상이 담긴가요? 걔도. 삼 분 10초 남았습니다. 자, 끝까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화산이 씨도 이런 형태의
이렇게 마을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출입금지로 돼 있네. 외부 차량 통행 금지. 제가 그 한박김씨 편에서, 아니 그러니까 한박김씨 편은 제가 안 찍었거든요. 왜 안 찍었느냐? 그냥 산이 이래요. 산이 이래서 이 산일대를 이렇게 돌아다녔다니까. 그러니까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 이렇게 그냥 이런데 막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해봐요. 그 일대를 사사시 그 뒤졌는데 안 나오잖아. 예, 근데 어떻게 찾아? 이정표도 없어. 그러니까 묘소나 제실이 없는 곳은 예, 앞으로 이제 다루지 않는다.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다녀보니까 이제 감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묘소나 제실이 없는 곳은 예, 다루지 않는 쪽으로.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임천희 씨는 빼고 위구르게, 뭐 아랍 위구르게, 예. 공통은 위구르게네. 예, 뭐 아라비아계, 덕수장씨는 아라비아계 뭐 이러는데 어떤 대사? 만약에 억지로 이렇게 미구르로 엮는다면, 예, 임천희 씨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해서 다음 편 그 순창설씨가 아니에요. 제가 이게 위구르게 경주설씨예요. 예, 계림, 그러니까 경주를 이제 시급 뭐지? 본관으로 이제 하사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헷갈리면 안 돼. 예, 순창설씨는 토종이죠. 그래서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